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 오랜만에 많이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제부터 반격의 시작이길 진심으로 바라고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핵심만 팩트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일단은 2차 전지에 관련된 그쪽 이야기를 쭉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제 테슬라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무디스 악재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며 그냥 혼조세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만 이 와중에 어제 테슬라가 무려 4.2% 상승, 애프터 마켓에서도 장 끝나고 난 다음에도 1.1%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전기차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된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인도가 테슬라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자동차 관세를 낮춘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리비안도 새로운 전기차 생산 공장을 짓는다, 이런 이야기에 4% 상승했고, 전반적으로 전기차 기업들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오늘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도 장 초반부터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걸 봤을 때 테슬라를 비롯한 2차전지 전반적으로 최소한 단기 반등은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이어서 나오는 내용 한번 보시고 기름들도 과연 2차전지가 오를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을 내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다만 이거는 그냥 단순 생각해보니까 무조건 100%가 아니겠죠. 기반꿀, 이 단어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사이버 트럭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트럭 되팔렘 금지. 사이버 트럭은 워낙 희소성 있는 차다 보니까 웃돈을 얹어서라도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릿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과한 차라서 그 정도 욕심은 없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전기차가 잘 나갈 때 웃돈을 얹어서 사는 경우가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물며 테슬라라면은 무조건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테슬라에서는 1년간 재판매 금지 조건을 달았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는 테슬라가 잘한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15일 후 11월 30일이 되면은 공식적인 사이버 트럭 고객 인도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 뜨거움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테슬라 주가도 지금 현재 떨어지는 칼날을 살짝 나타내다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60일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현대차도 공장 지어요. 무려 29년 만에 현대차가 국내 공장을 짓습니다. 그건 바로 울산에 짓는 전기차 전용 공장인데요. 여기에는 2조 원이 투입되고 2025년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공장에서는 연간 총 20만 대의 차량이 생산이 된다고 하며 26년부터 새로운 차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제네시스의 초대형 SUV, 그 이름은 GV90이겠죠. 그 친구부터 생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소식을 봐도 걱정은 많습니다. 최근 들어 2차전지와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았고, 최근 한 3개월간 이렇게 하락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하락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결국 누가 뭐래도 성장하는 섹터는 맞긴 맞고, 수많은 회사들이 거기에 맞춰서 미래를 준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랜만에 2차전지 매수 리포트가 떴어요. HSBC에서 글로벌 전기차 보급률이 내년 20%에 도달한다, 이러한 뷰와 함께 LG 엔솔, 삼성 SDI의 50% 이상 상승을 외쳤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다른 회사 말고 이 두 회사를 꼭 집어서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앞으로는 좀 가격 경쟁이 중요한 상황인데 품질 유지를 하면서 제조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기업을 보니까 요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둘 다 64만원, 지금보다 50% 이상의 주가를 외쳤으며 HSBC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매력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CATL, 이 친구도 현재보다 40%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뷰도 제시했다고 하니까 혹시나 앞으로 LG엔솔과 삼성 SDI 더 크게 성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전기차는 진짜 바글바글. 올해 중국에서 팔린 자동차가 무려 3천만 대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이 숫자를 보니까 왜 글로벌 기업들이 전부 다 중국 하는지 알 수 있죠. 게다가 친환경차의 점유율도 상당합니다. 10월에는 무려 38% 수준. 그러니까 10대 팔면은 4대는 친환경차인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올해 무려 700만 대 이상의 친환경차가 팔렸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강세장 뷰가 나왔다. 다만 이제 저 기릿이 이러한 뷰를 가져올 때 약세장 뷰, 강세장 뷰를 가져올 때는 정말 이 세상에는 진짜 많은 전문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니까 단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누가 이렇게 강세장 뷰를 꺼냈나 봤더니 월가 강세론자인 에드 야데니 대표가 S&P가 내년 연말까지 5,400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는 지금보다 25% 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난 10월에 약했던 증시 있죠. 그때가 바닥이라고 하며 이제는 강세장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또한 채권이 5%를 돌파했음에도 실물 경제에는 큰 영향이 없었던 거, 그렇기 때문에 진짜 증시는 바닥친 거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자, 다만 이 와중에 이 사람 또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경기 침체. 경기 침체가 실제로 오게 된다면 투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다며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35% 확률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그 상황이 오면은 단기간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네요. 자, 어떻게 보면은 하나만한 소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키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솔직히 걱정할 게 없어요. 금리 인상 거의 다 끝났고 다른 전쟁이 일어나는 거는 사실상 자연재해에 가까우니까 그건 예측할 수 없고 기업들의 실적도 이제 내년에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와중에 이 상황에서 별일 없으면 주가는 슬금슬금 올라가는 게 정답이겠죠. 하지만 저 기릿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침체라는 게 저 앞에서 뭔가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라 조금은 조심하자 이러한 뷰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또 그런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악재는 우리가 모르니까 악재다 이런 말이 있어서 사실상 저 기린마저 거의 최하단 아니겠습니까? 증시를 보는 사람 중에서 거의 개인 투자자인 한 명인 저 기릿도 야 이거 경기 침체 올 것 같은데 라고 예상하는 걸 봤을 때는 이번에는 또 기가 막히게 오더라도 살짝 찍먹하고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대통령이 칼을 갈고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냈죠. 그런데 여기서 코스닥이 만약에 더 떨어지게 된다면은 기대분들이 생각했을 때 만약 내가 대통령이다. 그때 가만히 있으실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카드를 꺼내서 그 코스닥을 더 올리실 건가요? 아마도 이렇게 여쭤보면은 대부분의 기르분들이 어차피 한 번 한 거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얘기를 하실 듯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제 코스닥이 금지 전보다 오히려 더 하락하자 바로 다시 공매도 계산안 나올 때까지 금지 이렇게 대통령이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릿은 이러한 흐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증시 바닥은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한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와중에 나라에서 칼을 들고 증시 올리겠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공매도 세력도 가만히 있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만약에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제가 공매도 세력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내년 총선 때문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증시를 올리겠다 이러한 뉘앙스로 지속적으로 게다가 강한 공매도 금지 카드도 이미 꺼낸 상황에 사실상 좀 많이 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쇼커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잔고가 높은 기업 플러스 그리고 그 기업들의 내년 실적이 성장하는 친구들 요 친구들만큼은 우리가 조금씩은 사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입니다. 아파트 30% 떨어진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깜짝 놀라실 듯한데요. 바로 교보증권의 부동산 뷰가 나왔는데 지금의 금리 상태 등을 보면은 장기적으로 지금 가격 대비 30% 정도 하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평균적이기 때문에 아파트마다 다르다는 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심플하게 보자면 주담대가 높고 24년에는 19년에 했던 고정 변동금리 매수자의 금리가 변동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부담이 또다시 시작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파트 가격이 정점을 쳤을 때 그때 당시 2030의 아파트 매매가 42%까지 오른 바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가면 갈수록 주담대 금리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과연 2030이 버틸 수 있겠냐? 요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결국은 신용 리스크가 증가해 하락 트리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보증권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5% 정도 하락, 장기적으로 30% 정도까지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물론 이것도 한 전문가의 말이다 보니까 단순 참고만 해야겠죠. 혹시나 주택 거래할 그런 계획이 있다면은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다음입니다. 파두, 금감원 나선다. 상장 사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았던 파두, 어제 해명에 나서면서 잠시 주가가 반등하기도 했었으나 결국은 금감원이 출동했다. 요 이야기에 오늘 7%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이 나와서 뭐 하나 봤더니 바로 IPO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었는지 확인을 한다고 하며, 그리고 그 책임은 이 파도만 지는 게 아니라 상장 주관사들도 질 수 있다는 거, 저 기릿은 매우 좋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 또 특히 많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공모주가 시장이 조금 올라오자 최근 들어 아주 짜고 치는 듯한 공모가 산정을 확인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탈탈탈 털어서 앞으로는 공모가 산정이 조금 더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투명하게 그런 식으로 진행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예상 실적 있죠. 요 친구 100% 달성은 당연히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한 80% 정도의 제한을 두고 그것마저 달성을 못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페널티라든지 뭐 간단하게 환매 청구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줘야 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육아용품이 너무 비싸요. 물가가 많이 올랐다 하는데 육아용품 물가도 당연히 만만찮게 올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영유아 가구가 소비하는 11개 상품 서비스 중 절반에 해당하는 6개 품목이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유아동복의 물가는 10월까지 작년 동기 대비 12%나 상승했고 기저귀 가격도 9.6%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신 분들은 아마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정에서는 분유도 기저귀도 필수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저길이 또 과거에 그 조카가 세상에 나왔을 때 분유를 대신 주문했을 때 진짜 가격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또한 지난번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은밀한 사생활 갔을 때 아이들을 위한 분유를 샀는데 6통인가 샀는데 10만 원인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유를 뭐 한 통에 일주일 먹는 것도 아니고 며칠 만에 뚝딱뚝딱 한 통을 비운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 가격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의 허리가 힐 수밖에 없다는 소식이었네요. 다음입니다. 할인 준비합니다. 어제 LG 트윈스가 KT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LG 트윈스 응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KT 응원하시는 분들도 조금은 아쉽지만 준우승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LG 트윈스의 29년 만의 승리다 보니까 29년 한풀이를 기념하는 대대적인 행사가 이뤄질 거라고 합니다. 작년에 쓱 같은 경우는 우승을 차지하자 신세계, 이마트 등 계열사 19곳에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LG도 당연히 많겠죠. LG전자, LG생건 등등 여러가지 할인과 경품 이벤트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거는 좀 우스갯소리인 것 같긴 한데 어떤 이벤트를 준비할지는 내부에서도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94년 이후 저 기릿이 4살이네요. 그때 이후 우승한 적이 없다 보니까 우승 기념 이벤트를 경험했던 직원들은 전부 다 은퇴하고 이제는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 어떤 식으로 할지 좀 고민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LG 우승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설탕 가격이 쭉쭉. 영국 런던 선물 거래소의 12월 설탕 가격은 톤당 750달러 가까이 뛰고 있습니다. 이는 2011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탕 가격이 오른 이유가 뭔가, 바로 인도, 태국 등 작황 부진과 인도의 수출 제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덕분에 미국의 투쿠리움 슈가 ETF, 영국의 위즈덤 트리 슈가 ETC의 올해 수익률은 70%에 이를 정도로 매우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걸 보고 그러면은 그 뭐 곡물가 이런 것도 다 올랐나 하고 봤는데 설탕만 유일하게 올라가고 다른 것들은 다 떨어지고 있어요. 뭔가 좀 양극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혹시나 나중에 과거에 그 소금 관련주 나왔던 것처럼 설탕 관련주 나올지 조금 더 봐야 될 듯 합니다.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더 좋다. 엔비디아에서 새로운 AI 칩을 공개했는데 품귀 현상을 일으킨 H100보다 더 성능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이번 상품은 H200이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는데 141GB에 달하는 HBM3를 탑재해 초당 4.8TB의 속도를 구현했다고 하네요. 참고로 H100은 초당 3.35TB였는데 이 정도면 30% 정도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H100 제품과 호환도 가능해서 H200을 활용하려고 해도 별도의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아도 되며, H200은 내년 2분기 출하될 예정으로 이게 만약에 출시가 되면은 H100 수급난도 자연스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게다가 신제품이면 당연히 가격이 비싸겠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주가도 더 올라가지 않겠니? 라는 예상도 나온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셀트리온 진짜 합병합니다. 주가가 슬금슬금 어느덧 여기까지 왔어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에 대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금액이
총 79억밖에 안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양사 합산 주식수 기준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는 합병 반대의 0.19%밖에 안 됐고, 이에 따라서 합병 무산에 대한 우려도 완벽하게 해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월 28일 출범을 거쳐 1월 12일에 신주가 상장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듯해요. 다음입니다. 하나오션 암모니아 운반선 수주. 자, 하나오션이 그리스 나프토마사로부터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4척을 6,500억에 수주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선박은 지금까지 발주된 암모니아 운반선 중 가장 큰 규모다 보니까 의미가 크다고 하며, 또한 암모니아를 연료로 쓰는 추진선으로 전할 수 있다 보니까 친환경 선박의 가능성도 갖췄다고 하네요. 자, 이 선박은 이제 수주했고 2027년까지 인도할 예정이라고 하며, 이번 수주로 하나오션의 친환경 선박 기술력이 다시 한 번 더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다만 왼쪽에 보다시피 주가 흐름은 매우 나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 당장 건들 순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게임에서 소위 말해 가차라고 하죠. 그런데 그 확률을 우리가 얼마인지 모르면은 솔직히 얼마를 쏟아 부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가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네요. 다만 아케이드 게임, 교육과 종교, 공익적 홍보를 위한 게임은 여기서 제외가 되고, 3년 연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 배공, 제공하는 기업도 제외가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즐기는 게임들은 전부 다 적용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 다만 해외 게임사 같은 경우는 강제할 방법이 없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2027년 스페이스X 상장 예상. 억만장자 론 베런이 스페이스X 상장을 2027년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현재 1,500억 달러에서 2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참고로 론베런은 펀드를 통해 스페이스X 주식을 2.2조 원이나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봤었죠. 스페이스X는 11월 초 손익분기점을 돌파했고 올해는 스타링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이 나오자 스페이스X가 상장하는 것은 매우 큰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텔리안 테크, 컨텍 등이 장 초반 잠시 오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진짜 몇 년 안에는 우주 테마가 한번 크게 오겠구나 라는 예상도 할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이스라엘 전쟁 끝나나?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공격이 거센 걸까요? 하마스에서 가자 지구의 통제력을 상실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마스는 힘든 상태인가 봅니다. 5일간 휴전하자, 그 대신에 인질 석방해 주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한데, 다만 이스라엘의 분노는 그렇게 쉽게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다 뽑아버리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으르렁하고 있긴 한데,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휴전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소식을 보면 더 큰 전쟁으로는 번지지 않을 듯한데 앞으로의 흐름을 잘 받을 듯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여전히 캐치 티니핑은 잘 나간다. SAMG 엔터의 주가가 오늘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는 매출 서프라이즈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3분기 매출액은 1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보여줬는데, 다만 영업이익은 아직도 적자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42억. 그런데 지금까지 적자가 지속되는 이유는 신규 사업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다고 하고, 4분기부터는 오프라인 테마 공간 사업이 본격화, 신규 사업을 위한 비용 부담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익 개선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저 기릿은 주변에 아이가 없어서 캐치 티니핑, 메탈 카드봇이 얼마나 인기인지 잘 모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